지은은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방 안,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지은의 연인인 수민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밤에 만나자. 사랑해. 하지만 그 순간 계모인 미경이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며 소리쳤다. 이게 다 뭐야?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미경의 손에는 작은 카메라가 쥐어져 있었고 그 카메라는 지은의 방구석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다.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함께 살던 평화로운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지은은 20살,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지은이 15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아버지 태주는 홀로 지은을 키웠다. 태주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가장으로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2년 전 미경과 재혼했다. 미경은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태준의 회사 동료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친절하게 지은을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생겨났다. 지은은 미경을 선마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냥 아줌마로 불렀다. 그 호칭 속에 숨겨진 불편함이 점점 커져갔다. 수미는 지은의 대학 동기였다. 21살, 밝고 활기찬 수미는 지은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처음에 친구로 시작했지만 곧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다.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일찍 깨달았지만 가족에게는 숨겨왔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보수적인 아버지 태준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수민과의 관계는 지은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었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만약 아빠가 알면 어떻게 될까? 지은은 밤마다 그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저녁, 미경은 태준이 출장 중인 틈을 타 지은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미경은 지은이 요즘 이상하다고 느꼈다. 늦은 밤에 몰래 외출하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며 표정이 어두워지는 일이 잦아졌다. 미경은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카메라를 샀다. 그냥 확인만 해보자. 별일 없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카메라가 포착한 것은 지은이 수민과 영상통화하며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미경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동성애.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그녀의 마음속에 혐오와 분노가 솟아올랐다. 지은은 미경의 손에 쥐어진 카메라를 보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줌마, 그게 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경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수민이라는 애랑 뭐 하는지 다 봤어. 이게 내 비밀이야? 내 아빠한테 말해야겠네.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미경의 팔을 잡았다. 제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미경은 손을 뿌리치며 나갔다. 그날 밤 지은은 방에 갇힌 채 울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머니는 항상 지은의 편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미경은 태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지은은 먼저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수민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수민아, 우리 관계가 들켰어. 이제 어떻게 해? 수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은아, 같이 대처하자. 내가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야. 수민은 지은의 강한 지지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이미 커밍아웃을 한 상태였다. 수민의 부모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은의 경우는 달랐다. 태준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여길 가능성이 컸다. 지은은 아버지와 마주 앉아 대화를 시도했다. 아빠, 제가 말할 게 있어요. 태준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저 여자를 좋아해요. 수민이라는 친구랑 사귀고 있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그러니? 그의 목소리에 실망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미경은 옆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지은을 집에서 쫓아낼 계획이었다. 태준 씨, 이건 가족의 수치예요. 지은이가 고쳐야 해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태준은 지은을 피했고 미경은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 지은은 대학에서 수민을 만나 위로를 받았지만 내적 갈등이 커져갔다. 내가 잘못한 걸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그녀는 밤마다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다. 사회의 시선도 무서웠다. 한국에서 동성애자는 여전히 차별의 대상이었다. 지은은 뉴스를 보며 비슷한 사례를 떠올렸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 그녀의 선택이 가족을 파탄으로 몰고 갈까 봐 두려웠다. 수미는 지은을 설득했다. 우리 같이 싸우자. 내 아빠를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지은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편지에는 자신의 감정, 어머니의 죽음 후 느꼈던 외로움, 수민과의 만남이 가져다준 행복이 적혀 있었다. 아빠, 저를 이해해주세요. 이게 제 삶이에요. 지은은 편지를 태준의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하지만 미경이 먼저 그 편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편지를 찢어버리고 태준에게 거짓말을 했다. 지은이가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수민이라는 애가 꼬드긴 거예요. 이 배신은 지은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미경의 행동을 알게 되고 분노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미경은 차갑게 대답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가족에 있을 자리가 없어. 내 아빠를 설득해서 너를 내보낼 거야. 이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대가를 깨달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릴 것인가? 이 딜레마가 그녀의 마음을 찢어발겼다. 태준은 지은의 커밍아웃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은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잘못 키운 건가? 태준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동성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딸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었다. 미경은 그런 태준의 마음을 이용했다. 그녀는 매일 저녁 태준에게 속삭였다. 지은이를 치료소에 보내보는 건 어때? 요즘 그런 프로그램이 많대. 요태준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에 불안이 싹 텄다. 지은은 대학에서 수민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민아, 아빠가 나를 미워할까 봐 무서워. 수민은 지은의 손을 꼭 쥐었다. 아니야, 시간만 주면 이해할 거야. 나도 처음에 부모님 반대가 심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여. 수민의 가족은 서울 외곽에 사는 중산층으로 수민이 커밍아웃 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지만 상담을 통해 점점 변화했다. 지은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미경은 지은의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은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그 안의 내용을 태준에게 보여주었다. 봐요. 지은이가 우리를 원망하고 있어요. 이 관계 때문에 가족이 무너질 거예요. 태준은 일기장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지은의 글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뇌가 적혀 있었다. 엄마가 계셨다면 나를 안아주셨을 텐데. 태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미경에게 말했다. 지은이를 믿어보자. 강제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미경의 반응은 격렬했다. 그녀는 태준과 다퉜다.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 혼자서라도 행동할 거예요. 미경은 자신의 불안감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과 결혼하기 전 자신의 과거를 숨겼다. 미경은 젊었을 때 이혼 경력이 있었고 그 때문에 지은 같은 비정상적인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은을 적으로 여겼다.
이 집에 나랑 지은이 둘 다 있을 수 없어 미경은 속으로 결심했다. 지은은 이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수민과 함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린 모임에서 그들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성은 부모님께 버림받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태준에게 다시 대화를 청했다. 아빠, 제발 들어주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태준은 지은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한국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알아?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의 말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아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수민이랑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요. 그 대화는 길어졌고 태준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미경이 방해했다. 그녀는 갑자기 들어와 소리쳤다. 그만해. 지은아, 내가 이 집을 나가. 이 대치 상황은 가족의 균열을 드러냈다. 지은은 미경을 노려보며 말했다. 아줌마가 왜 그래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가족을 파괴하고 있어? 내 비밀 때문에 지은은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에게 호소했다. 아빠, 선택하세요. 저예요. 아니면 아줌마예요. 태준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날 밤, 미경은 태준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지은이를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떠날 거예요. 태준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미경을 사랑했지만 지은은 자신의 피를 나눈 딸이었다. 다음 날 태준은 지은에게 말했다. 상담을 받아보자. 그럼 내가 도와줄게. 지은은 실망했지만 받아들였다. 그녀는 수민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수민은 걱정하며 말했다. 상담이 강제적인 거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상담소에서 지은은 심리상담사를 만났다. 상담사는 중립적이었다. 당신의 감정이 자연스러워요. 가족이 이해할 시간을 주세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안도했다. 하지만 미경은 상담 결과를 왜곡해 태준에게 전했다. 상담사가 지은이가 고칠 수 있다고 했대. 위 거짓말은 상황을 악화시켰다. 태준은 지은에게 더 강경하게 나왔다. 수민과 헤어져. 그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지은은 이 요구에 반발했다. 그녀는 집을 나와 수민의 집으로 갔다. 수민의 부모는 지은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여기서 지내. 천천히 해결해. 지은은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컸다. 아빠를 버릴 수 있을까?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미경은 지은이 사라진 집에서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태준은 후회했다. 그는 지은의 빈 방을 보며 울었다.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은은 가족을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고 태준은 딸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 미경의 반역은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지은이 집을 나간 후 태준의 일상은 엉망이 되었다. 그는 회사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미경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미경아, 내가 너무 과했어. 지은이가 왜 집을 나갔는지 알아? 태준의 말에 미경은 발끈했다. 내가. 당신 딸이 이상한 짓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들의 다툼은 잦아졌다. 미경은 자신의 계획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걸 깨달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친구들을 통해 수민의 정보를 알아냈다. 수민을 설득해서 지은과 헤어지게 해야 해. 수민의 집에서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수민의 부모는 이해심 많았고 지은을 가족처럼 대했다. 지은 씨, 힘들겠지만 버텨봐요. 수민의 어머니는 말했다. 지은은 그곳에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아버지가 생각났다. 그녀는 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건강하세요? 저 잘 지내요. 태주는 그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미경에게 말했다. 지은이를 찾아가자. 사과할게. 하지만 미경은 반대했다. 그녀는 수민을 직접 찾아갔다. 수민의 집 앞에서 미경은 수민을 기다렸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지은이랑 헤어져. 수민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줌마, 이건 지은이와 제 선택이에요. 강제할 수 없어요. 미경의 위협은 수민을 동요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수민은 지은에게 이 일을 알렸다. 내 계모가 왔어. 조심해. 지은은 분노했다. 아줌마가 왜 수민이를 괴롭혀? 그녀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아줌마가 수민이를 찾아갔대요. 왜 그래요? 태준은 충격받았다. 그는 미경을 추궁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미경은 울면서 변명했다. 당신을 위해 한 거예요. 지은이가 우리를 파괴할까 봐이 하지만 태준의 신뢰는 깨졌다. 그는 미경에게 말했다. 너와의 결혼이 실수였어. 이 사건은 가족의 대립을 절정으로 몰고 갔다. 태준은 지은을 찾아 수민의 집으로 갔다. 문 앞에서 그는 지은을 보자마자 안아주었다. 미안해, 지은아. 아빠가 잘못했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그들은 오랜 대화를 나누었다. 태준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다. 아빠가 공부할게.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수민도 함께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다. 태준 씨 딸이 동성애자래요. 이 소문은 태준의 직장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었고 상사는 은근히 압력을 주었다. 가족 문제는 잘 해결하세요. 태준은 화가 났다. 그는 미경에게 이혼을 선언했다. 내가 한 짓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야. 나가. 미경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직면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불안 때문에 미경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그녀의 첫 결혼은 남편의 외도로 끝났고 그 상처가 지은에 대한 적대감을 키웠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태준과의 결혼, 안정된 삶, 미경은 홀로 남아 후회했다. 지은은 아버지의 지지를 얻었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대학에서 친구들이 그녀의 관계를 알게 되자 일부는 피했다. 지은아, 조심해. 사람들 험담에.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수민과 함께 버텼다. 그들은 LGBT 권익 단체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이 활동은 지은에게 힘을 주었지만 위험도 따랐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비정상적인 애들. 태준은 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했다. 지은아, 아빠가 내 편이야. 이 변화는 지은에게 감동이었다. 하지만 미경의 마지막 반격이 왔다. 그녀는 지은의 카메라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했다. 이게 내 비밀이야. 영상이 퍼지자 지은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학교에서 따돌림, 익명의 협박 전화. 이 배신의 대가는 컸다. 지은은 정신적으로 무너질 뻔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수민은 그녀를 지탱했다. 함께 이겨내자. 태준은 미경을 고소했다. 내가 한 짓은 범죄야.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영상이 유포된 후 지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대학을 휴학하고 수민의 집에 숨어 지냈다. 온라인에서 그녀의 이름이 검색되자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 저런 애는 사회에서 격리해야 해. 지은은 그런 댓글을 보며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수민은 지은을 위로하며 말했다. 이건 그들의 무지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태준은 미경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할 수 있어요. 증거가 확실해요.
태주는 미경을 만나 최후의 대화를 시도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지은이가 내게 무슨 원한이 있어?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불안했어. 내가 나를 버릴까 봐. 그녀의 고백은 태준을 흔들었지만 그는 용서하지 않았다. 내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 해. 소송 과정에서 미경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의 이혼 경력, 정신적 불안정. 법정에서 미경은 울면서 변론했다. 저는 가족을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엄중히 판결했다. 피고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습니다. 미경은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은 미경에게 큰 타격이었다. 그녀는 직장을 잃고 홀로 남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미경의 후회는 깊었다. 지은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줌마를 미워하지만 불쌍해. 그녀는 수민과 함께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치료사는 굴을 극복하세요. 당신의 삶을 되찾아요. 지은은 치료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나는 나야? 변하지 않을 거야? 사회적 반향도 컸다. 영상 유포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었고 LGBT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한 단체는 지은 씨를 응원합니다. 차별에 맞서 싸우자라고 캠페인을 벌였다. 지은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와 포용이 필요해요. 이 활동은 지은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태준의 회사에서 압력이 이어졌다. 상사는 이미지가 중요해. 가족 문제를 해결하세요. 태준은 딸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다. 지은아, 아빠가 새로 시작할게. 그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 선택은 태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왔다. 수민과 지은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은 못하더라도 함께 살자.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그들은 해외로 가는 옵션을 고려했다. 수민의 부모는 너희를 지지해라고 말했다. 미경은 봉사활동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그녀는 LGBT 세미나에 참석하며 변화를 시도했다. 내가 무지했어. 어느 날 미경은 태준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지은이에게도 태준은 그 편지를 지은에게 보여주었다. 지은은 고민 끝에 미경을 만나기로 했다. 만남은 어색했다. 미경은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줄 수 있니? 지은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잊지 않을 거예요. 이 대화는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지은은 미경의 변화가 진심인지 의심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대학에 복학하고 활동을 이어갔다. 나는 더 강해질 거야? 시간이 흘러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NGO에서 LGBT 권익 활동가로 일했다. 수민은 디자이너가 되어 지은을 지원했다. 태준의 카페는 번창했고 그는 딸의 활동을 자랑스러워했다. 지은아, 내가 옳았어. 미경은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의 삶을 재건했다. 그녀는 상담사가 되어 비슷한 사람들을 도왔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가끔 악몽을 꾸었다. 카메라, 영상, 사회의 시선. 그 모든 게 필요했을까? 그녀는 일기에 썼다. 수민은 그런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가 이겨냈잖아. 그게 중요해. 가족의 재회는 크리스마스에 일어났다. 태준은 지은과 수민을 초대했다. 미경도 왔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다. 과거를 잊고 새로 시작하자. 태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미경에게 말했다. 아줌마, 감사해요. 변화하려 노력하신 거. 미경은 눈물을 흘렸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충격적인 발견, 배신, 싸움, 그리고 깨달음. 그녀의 선택은 많은 대가를 치렀지만 자유를 얻었다. 사회는 여전히 변화를 요구했다. 지은은 활동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이 모든 사건은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